내가 풀어갖고 오라는 거 상. 그지? 자,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상 들어갔는데, 상이란다. 자, 연립부동식 들어갔는데, 25번에 1번과 3번과 4번은 했었죠. 근데 25번에 2번은 제가 안 했어요. 맞죠? 자, 25번에 2번부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2번 문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지. 자, 4x의 제곱, 4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3x의 제곱,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양수가 된다. 자, 이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자, 2차 식의 값을 인수분해해서 근이 2개가 나오면, 서로 다른 2개가 나오면 크면은 큰 작자, 작으면 두근 사이범위.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식을 딱 인수분해 해봤더니 얘는 바로 알 수가 있네요. 무슨 근이에요? 중근. 그지? 자, 얘는 중근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보니까 이건 중근이 아니야. 자, 판별식의 값을 내가 딱 조사해 봤더니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무슨 수가 나옵니까? 음수. 그래서 얘는 무슨 근이 나오냐면 허근. 그죠? 자, 중근과 허근이 나오면 큰 작작 두 근 사이 범위를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럴 때는 뭐 하냐면 그래프를 이용하자. 자, 이 식의 값을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 식의 값은 중근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위에 있는 식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0 되는 점이 x가 2분의 1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허근이 되니까 그래프가 그리면 붕 뜹니다. 그래서 자, 중근이 되니까 요 식은 항상 양수여도 좋고 0이어도 좋은 거야. 자, 그러면 x가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이 식은 0이거나 양수가 되니까 만족하죠? 그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자, 주원이 이게 모든 실수란 말 이해돼 안 돼?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양수가 되니까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이 식은 항상 그래프가 허근이면 붕 떠요. 안 맞나요?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x가 어떤 수를 대입하든지 간에 얘는 항상 양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도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의 교집합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대답 한번 합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반드시 2차 식이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큰 작작 이걸 쓰지만 중근이나 허근을 가질 때는 무조건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로서 해결해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 됐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부등식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몇 번이냐면 별표 26, 27, 28 26, 27, 28.
자, 초반부터 26, 27, 28번 풀면 조금 의욕이 꺾이니까, 그렇지? 약간 순서를 바꿔서 29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 그 사이에 건너뛴 문제는 잠시 후에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과 같은 만약에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3은 0이다. 자, 이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고 허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kx 플러스 k는 0입니다. 이 방정식은 실근을 갖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이 아니라 그냥 실근을 갖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건 2차 방정식에서 실근과 허근이라는 이야기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는데 왜 2차 부동식에서 또 들어옵니까? 여기서는 이제 실근과 허근 구하면 부동식이 2차 부동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습니다. 지원아. 자,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 조건 불러봐. 잘 생각해보면 알아.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D가 무슨 수? 음수. 그런데 1차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자,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4K의 제곱 마이너스 AC 9가 무슨 수야? 허근이니까 음수.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2K 마이너스 3 2K 플러스 얼마 3이 음수가 돼서 만족하는 K의 범위는 2분 사이 범위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혜민아,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 조건을 구하여라. 불러보세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이 실근을 가질까요?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그 두 개 합쳐서 실근. 그치? 그래서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 D가 양수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자,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이 되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실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판별식의 값을 내가 찾으면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K가 무슨 수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K에 K-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큰 작작.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K는 0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자, 어디에서 구하냐면 부동식은 항상 수직선에서 자, K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4보다 크거나 같고 K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K는 어디와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가 됩니다. 2분의 3 사이가 되니까 이 범위.
그래서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해주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는 여기.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더 크고 얼마야? 0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이게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똑같은 부등식인데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허분과 실근이라는 걸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우리가 작성해서 해를 구해주는 겁니다. 알겠지? 몇 번이야?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자, 30번. 자, 다음과 같은 세 변의 길이가 있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있는데, 자, 얘들아. 자, 우리가 이걸 꼭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자, 어떤 수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됩니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야.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세 개의 수의 값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된다. 그러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될 조건을 구해주면 되지. 자, 삼각형의 변의 길이는 일단은 첫 번째 무슨 수가 돼야 하냐면 모든 변은 무슨 수가 돼야 한다? 양수가 돼야 합니다. 모든 변은 양수가 돼야 합니다. 자, 양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자, 이걸 정리하면 x는 1보다 더 크고 두 번째는 바로 양수가 되고 세 번째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다. 이것들의 교집합. 그래서 x는 1보다 더 크다. 그래야만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되려면, 변의 길이가 되려면 작은 두 변은 가장 큰 변보다 크다 합이. 그래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려면 자,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x니까 가장 작은 두 변은 얘가 되겠네요. 자,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되려면 작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더 커야 한다. 그래야만 이게 삼각형의 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나갔을 때 x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니까 x는 2보다 더 커야 한다. 이래야만이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될 조건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둔각삼각형. 그치? 자, 이제 둔각삼각형의 조건을 찾으러 가면 됩니다. 자, 가장 긴 변의 길이,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빠뜨리고 가면 안 돼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자, 봐봐. 제곱의 합보다 작아버리면 무슨 삼각형이야? 예각삼각형. 그죠? 작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큰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하고 같으면 직각삼각형. 그러면 문제는 둔각삼각형이라 했으니까 뭐가 된다? 요식이 성립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냥 둔각삼각형이다 라고 해서 3번을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꼭 거쳐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자, x의 제곱은 없어지고요. 우변으로 이해할 겁니다. 자, 우변의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x인데 여기 2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자, 상수항은 여기서 1 없어져 버리네요. 넘어오니까 음수.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정리해보니까 x는 0과 4 사이. 요게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이야. 그러면 자, 이게 이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하니까 자, 이제 수직선에 가지고 가서
x는 1보다 더 큽니다. x는 1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부동식이 얘가 되고 x는 2보다 더 큽니다. 2보다 더 크니까 부동식이 얘가 되고 자 3번은 x가 0과 4 사이가 됩니다. 0과 4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세 가지를 다, 세 개의 식을 다 만족해야 하니까 세 개의 교집합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x는 2보다 더 크고 4보다 작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자, 이 1번과 2번을 빠뜨리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지? 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잠깐만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디 쪽 한번 보냐면 31번과 32번을 보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뭐가 되냐면 31번을 풀어보세요. 한번 그림을 부등식인데 왜 이차 함수가 나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 라고 생각이 들 거야.
한번 이 부분 한번 봐볼까요? 자, 내용을 한번 본다면 그림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왼쪽에 있는 그림을 색깔을 집어넣어서 예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파란색의 그래프는 fx, 자, 보라색은 gx가 됩니다. 이때 다음 부동식의 해를 구하여라. 자, 이와 같이 그림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색깔을 내줬으니까 자, 주원아 그대로 보고만 이야기해봐. 1번. 자, 보라색의 그래프가 파랑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어야 해. 그치? 그런 범위를 구해달래.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보라색의 그래프가 파랑의 위쪽에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1에서는 서로 같으니까 등호가 성립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는 보라의 그래프가 파랑보다도 위쪽에 있죠. 당연히 위쪽에 있으니까 크게 있지. 그치? 그래서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부동식의 해는 1번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고 4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지원이가 한번 대답해봐. 두 번째. 처음보다는 조금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고요. 파랑과 보라를 곱해서 음수가 돼야 한다. 곱해서 음수가 돼야 한다. 곱해서 음수가 되면 이게 양수면 얘가 음수가 나오면 되고, 이게 음수가 되고 얘가 양수가 나오면 곱하면 음수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원이가 그대로 읽어보세요. 자, 요 조건 한번 본다. 봐라. 천천히 읽어줄게, 선생님이. 파란색은 양수가 되는데 그 범위에서 보라색은 음수가 되는 범위를 구해달래. 어디서 어디까지일까? 천천히 생각해도 됩니다. 파란색은 양수가 되는 범위인데 그때 보라색은 음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가 됩니까? 파랑이 양수가 되니까 아래쪽을 지워야겠네요. 그죠? 파랑이 양수가 되는 범위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파랑이 양수야. 그리고 파랑이 양수가 나오는 것은 x가 3보다 더 크다가 되겠어. 파랑이 양수가 나오네.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작고 3보다 크다 해서 파랑은 양수가 나와. 근데 그 범위에서 보라가 음수가 나온 범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디일까요? 자, 파랑은 양수가 되면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파랑은 양수가 나오지만 보라는 음수가 나오죠? 만족하죠? 그래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 있습니다. 파랑이 양수가 나오면 3보다 크다예요. 이 범위에서 보라가 무슨 수야? 음수가 나오는 것은 뭐가 됩니까? 5보다 컸을 때 보라가 음수가 나오네. 그치? 그래서 x는 5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해서 그래프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한번 생각해 봐. 이제 파랑이 음수가 됩니다. 파랑이 음수가 되는 범위는 이 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3과 3이 돼야 해. 그러면 파랑은 음수야. 근데 거기서 보라가 양수 나와야 해.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에서 보라가 양수가 나오는 범위는 뭐가 됩니까? 0과 3 사이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의 범위는
x가 0보다 더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라고 해서 이 부동식의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해돼? 내가 그래프로서 천천히 읽어나가야 돼. 그렇지? 자, 그래서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제일 그림을, 그러니까 제일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림을 읽어내는 거야. 그림도 읽어내고 그림도 예쁘게 그리고. 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았지만 선생님이 색깔을 딱 넣어준 순간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지. 근데 우리 친구들도 항상 수학 문제 풀 때는 그래프가 각각 다르면 색깔을 다르게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해입니다. 자, 32번 문제 한번 가본다. 자, 다음 쪽을 모두 만족하는 직육면체가 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n-2, n2가 되고 있는 이런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주세요. 자, 건널비 구하러 가자. 건널비 얼마니? 건널비는 자, 건널비니까 밑변은 건널비가 두 개 곱해주니까 n의 n-2가 밑변 플러스 옆면 얼마예요? 2n 플러스 앞면은 2에다가 n-1을 곱하니까 2의 n-2야. 근데 건널비는 이것들이 몇 번씩 있어요? 두 번씩 있죠. 그치? 그래서 두 번씩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곱해준 게 건널비가 되는 겁니다. 자, 건널비니까 아랫면, 윗면 똑같고 옆면, 이쪽하고 이쪽 똑같고 앞면, 뒷면 똑같으니까 이런 면적이 두 번씩 있지. 그치? 자, 이런 겉면적이 이런 직육면체에서 건널비가 88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때 자연수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 제가 풀면 n의 제곱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2n 없어집니다. 남는 것 2n만 남습니다. 상수항 얼마야? 여기 상수항 없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4가 남습니다. 부등식의 양변을 2로 약분하면 44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항하면 n의 제곱 플러스 얼마? 2n 넘어가면 마이너스 48이 얼마다? 양수.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8 n-6이 양수가 돼서 큰 작작. 그래서 n은 6보다 더 크고 n은 마이너스 8보다 작은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식만 성립하죠? 그치? 자, 문제 제일 마지막 줄 봐보세요. 뭘 구해달라 했습니까? 자연수 n의 최소값. n은 6보다 크니까 자연수는 7부터지?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7이 자연수의 최소값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여튼 이해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부등식인데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여서 다소 조금 헷갈립니다. 필요한 부분은 또 찍어 놓으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26, 27, 28 세 문제를 자, 어차피 우리 학생들이 많이 맞으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맞을 겁니다. 알겠죠? 세 문제 맞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근데 잘못하다가는 한 문제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내가 해주기 전에 나름대로 한번 자세히 봐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이 2차 부등식에서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어때? 읽어봤어? 지연아, 어렵지? 혜민아, 그쪽 문제 좀 어렵지? 27번, 28번, 29번이 부등식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아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일단 답은 안 물어보는데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풀었던 거하고 뭐 때문에 틀렸는가, 차이가 있는가 그걸 한번 비교를 합시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이때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더 크고 2보다 적거나 같다고 합니다. 이 부등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적거나 같다고 합니다. 이때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려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야. 그래도 26번은 그리고 29번에 비한다면 그나마 풀기가 쉽다. 그치? 자, 그래서 한번 가봅시다. 자, 위에 있는 식의 해의 범위가 음수니까 두근 사이 범위. 그치? 자, 그래서 두근 사이 범위니까 색깔을 넣어줄 테니까 잘 봐보세요. 자, 두근 사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2와 얼마냐면 마이너스 2하고 3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등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등호는 빠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이거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해를 봐봐. 두 번째 해는 두근 사이 범위야. 근데 경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한 근은 2인데 한 근은 2니까 자, 2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 2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근 A가 2보다 컸다면 여기 봐봐요. 2보다 컸다면 두 근 사이 범위로 가버리지 않을까? 자, 여기에서 만약에 본다면 자, 두 근 지금 음수가 되니까 등호는 놔두고 음수가 되니까 두 근 사이 범위지. 한 근 2가 고정이 됐죠. 근데 나머지 한 근 A가 2보다 커버리면 교집합이 1로 가버리지 않냐 이거야. 그지? 만약에 A가 여기에 있다면 2보다 커버리면 부등식의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1로 가서 여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죠. A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교집합이 얘가 나오려면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가 돼야 하니까 A는 어디로 가 있어야 한다? 왼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A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잘 봐봐. A가 여기에 있다면 요렇게 해서 잘 봐라. A가 여가 있다면 보라색하고 하얀색하고의 교집합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해가 나올 수가 있죠. 돼야 안 돼? 됐어? 지원이도 말든 이해돼? 그런데 잘 들어봐. 그림을 여기다 한 번 더 씌워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그린 것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 번 더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는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에서는 등호가 안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갔다. 여기가 3인데 2는 여기에 있지만, 자,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하얀색에는 등호가 안 들어갔는데 보라색에는 등호가 들어간 거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교집합이 여기가 돼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 자, 마이너스 2를 가져버리면, A가 마이너스 2를 가져버리면 그때는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자, 하얀색 집합에는 마이너스 2가 있어 없어? 없죠. 네, 노란색 집합에는 마이너스 2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교집합은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둘 다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를 가져도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를 가져도 돼서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26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를, 부등호에서는 어려운 게 그거야. 등호를 집어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렇지? 부등호에서는 제일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노란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보라색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26번은 답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자, 또 두 개의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x-2, x-4가 무슨 수냐면 양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6, A는 무슨 수가 되냐면 0보다 적거나 같습니다. 위에서는 해가 안 들어가고 아래에서는 해가 들어갑니다.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 부등식의 해가 4보다 크고 그 다음에 6보다 적거나 같다고 한다. 이때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구해라. 26번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그림을 그려보면, 수직선을 그려보면 x는 2하고 4야. x는 2하고 4. 근데 큰큰 작작. 자, 큰큰 작작이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 자, 등호가 안 들어가서,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자, 4보다 더 크고 2보다 작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래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등호를 포함해서 두 근 사이 범위야. 근데 하나는 6이야. 하나는 6이야. 그럼 6이 여가 딱 있는데, 6이 있는데, 또 하나는 A가 있네? 그럼 A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두 근 사이 범위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A는 오른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범위가 나오려면, 자, A가 여기에 나와 있다면, A가 여가 있다면, 자,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교집합은 이 범위가 돼서 4보다 더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하네요? 됐나? 그러면 이때는 A가
얼마야? 2와 4 사이니까 만족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A가 2하고 4를 가질 때냐 안 가질 때냐 그걸 조사해야 해. 그래서 자, 이것은 방법이 없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려서 이것을 해봐야 한다. 자, 여기가 똑같이 그렸을 때 2가 된다면 자, 보세요. 구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4에는 하얀색은 등호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하얀색의 집합은 등호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가 만약에 4를 가져버리면 하얀색은 4가 없는데 분홍색이 4를 가져버리면 교집합은 하얀색은 4가 없고 분홍색은 4가 있으니까 교집합은 4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A가 4를 가져도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번 제가 더 그렸을 때 자,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렸을 때 자, 6은 여가 있는데 자, A가 만약에 A가 2를 가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A가 2를 가지면 잘 봐봐. 하얀색에는 2가 있어 없어? 없죠? 그치? 그런데 A가 2를 가지면 자, 이제 분홍색의 집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당연히 여기가 나오지만 하얀색 A는 하얀색의 집합에는 2가 없어. 근데 분홍색은 2를 가져. 알겠죠? 근데 교집합은 하나가 있고 하나가 2는 없어. 그러니까 교집합은 2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뭘 가져도 된다? 2를 가져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최종적인 답은 A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것을 자 봐봐. 이것을 원래 우리가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여기서 따져야죠. 사이에 있으면 되네. 근데 A가 4를 안 가. 하얀색의 집합은 4가 없고 A가 4를 가져도 어차피 안 겹치네. 아, A가 4를 갖구나. A가 2를 가져버리면 하얀색에는 2가 없는데 노란색이 2를 가져? 그래도 겹치지 않구나. 그러나 A가 1로 가버리면 여가 겹친 부분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안 돼서 A는 2에서 4까지 움직인다는 겁니다. 됐어? 찍어놓을 학생은 찍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복잡한 28번 부등식이 남아있습니다. 28번 부등식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게 만약에 이해가 봐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그림 하나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 막 A를 움직여 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해가 만약에 되면 좋지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자기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한번 보냐면 28번 내용을 한번 봅니다. 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아침에 뉴스 새벽에
내가 오늘 눈을 떴거든요. 2시 40분에. 잠이 안 와서 5시까지 잠을 안 잤어요. 4시까지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너희들 혹시 그거 알아? 그 권도영 씨라고 그 비트코인, 그 테라 비트코인 그 사람 잡혔었거든요. 외국에. 외국에서 잡혀서 몬테그로인가 어디인가 잡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우리나라 쪽으로 보내라. 미국에서도 걸려 있으니까 미국은 미국으로 보내라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게 좋지. 왜냐면 형량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 밝혀지면 형량은 좀 짧은 기간이거든. 뭐 5년이나 6년 받지. 미국으로 가버렸어. 미국으로 인도되어버렸어. 근데 똑같은 형량을 만약에 받으면 미국은 무기징역이.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왔으면 훨씬 좀 괜찮았을 텐데 미국으로 가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28살, 29살인데 그냥 그것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국내에 와서 재판받으면 훨씬 쉽지. 별로 안 사니까. 미국 가면 무기지. 자, 지원아, 26, 27 아까 그 두 문제 이해돼 안 돼? 아예 안 돼? 조금 이해돼? 우리 혜민이 좀 이따 내가 그림 한번 다시 그려줄게. 자, x-2 x-2 x 플러스 2 얼마? 양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2x의 제곱 이거 인수분해 직접 해보면요 2x 플러스 얼마? 7 그리고 x-a가 음수가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식 인수분해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지? 아래에 있는 식도 충분히 가능한데 한 번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방 답이 안 나왔다면 답이 안 나온 학생은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답이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책 가져와봐. 이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거기도 안 할 거예요. 여기도 할 거예요. 줄어. 그래서 들어서 가. 요건 인수분해하면 x-3 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하고 2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범위는 인수분해하면 x-2, x-a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2는 마이너스 3a 그리고 x-a. 자, 그런데 이 부등식의 해는 자 얼마가 있어? x-x x-3 요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지? 그치? 자, 그런데 요 부등식의 해는 두 근 사이범위잖아. 두 근 사이범위인데 한 근은 반드시 누가 있어?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니까 한 근. 이는 반드시 있지. 이는 여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2가 여가 있는데 A가 2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만약에 A가 2보다 컸다고 이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결국 이 집합의 해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 교집합이 이쪽밖에 안 되네? 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A는 2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돼? A는 여가 있으면 또 돼? 안 돼?
교집합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럼 교집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나오잖아. 안 되지. 근데 A가 만약에 여가 있으면 A가 여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교집합은 여기 나와 안 나와?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작은 거지.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은 것은 이제 얘들이 하다 보면 익혀져. 알겠지? 하다 보면 익혀지는데 이게 등호일 때야. 등호일 때. 등호일 때를 이걸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줘야 해. 자, 잘 봐. 샤프연필 집합에는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마이너스를 가져 안 가져? 샤프연필은 안 가지? 그럼 이제 A가 빨간색이 A가 2하고 A니까 그럼 이 A가 마이너스 1을 가지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교집합은 여기 나오죠. 근데 빨간색에는 2를 가지고 있지. 그러나 샤프연필은 2를 가져 안 가져? 안 가지니까 교집합은 마이너스 2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를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2가 나오려면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 등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요 계속 눈으로서 찾아보면서 해야 해요. 형식이. 자, 똑같은 이유. 또 이것은 뭐가 돼? 하나는 4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하나는 2보다 작다. 그죠? 근데 이것은 뭐가 되면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x-6, x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와요. 알았죠? 플러스 얼마야? x 플러스 6, 여기 얼마야?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 이거 플러스 2네. 그지? 그럼 한 근이 얼마야? 6이지. 한 근이 6이니까 여가 6이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근은 얼마야? 두 근 사이 보니까 마이너스 a지. 그럼 마이너스 a가 여가 있어버리면 이렇게 가니까 교집합이 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근의 값이 하나가 a가 여가 있으면 교집합이 나와 안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얼마야? 2보다 더 크고 4보다 작은 거지. 요 사이에 있어야지.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은 샤프연필은 4를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여기를 가지면 요거 교집합은 이것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4를 가져도 되죠. 자, 여기는 2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등호가 안 들어갔죠? 그 마이너스 a가 여기를 가지면 이렇게도 겹친 부분은 여기밖에 안 겹치죠. 그러니까 또 여기 등호가 들어가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치? 그 앞에 선생님 그림을 야하게 그려준 이유가 이해됐니? 근데 다음에는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막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막 찾아 나가야 해. 알았어? 이제 교수님이 오늘 물어볼 거니까 대답을 잘 해봐. 자, 우리 주원이 한번 풀었어. 답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야? 혜민이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봐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하나는 잘 봐라. 여기 그림을요 여러 개 그려줄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그리고 하나는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요 그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자 얼마냐면 2보다 더 크고 얼마야?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는 여가 2니까 여가 3도 있을 거고 여기에 4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3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4도 있을 거고 계속 이렇게 있겠네. 그치? 자, 하얀색 위에 있는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하고 2는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부등식의 해는 두 분 사이범위인데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이 밑에 있는 부등식도 등호가 안 들어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니까 요가 있겠지. 됐어요? 근데 잘 봐라. A가 왼쪽으로 가버리면 교집합은 일로 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라 하겠어요? 두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뭐 하나밖에 없다겠어?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다겠죠? 그러니까 A가 왼쪽으로 가버리면 얘를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A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다. 자, 대답 잘 하세요. A가 여가 있다면 잘 봐. A가 여가 있다면 분홍색하고 하얀색과의 교집합은 정수가 마이너스 3 하나 있네요. 됐죠? 자, 이제 하얀색은 됐어. 그럼 잘 봐라. 이제 하얀색에는 마이너스 2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A가 여기를 갖는 게 아니라 A가 똑같이 2를 가져도 자, 하얀색하고 노란색의 교집합도 정수가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밖에 없죠? 됐나? 그래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가버리면 A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가도 교집합은 정수가 뭐밖에 없어요? 3밖에 없네요? 그죠? 아니 파란색하고 하얀색 교집합 봐봐. 정수가 마이너스 3밖에 없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2 등호가 하얀색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지. 그치? 자, 간다. A의 값 자체가 A가 하얀색에는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A가 2를 딱 가지면 A가 2를 가지면 보라색이야. 이제 보라색과 하얀색의 교집합은 뭐밖에 없어요? 점수가 마이너스 3밖에 없죠? 그죠? 보라색까지 가져도 되는 거야. A가 뭘 가지면 잘 봐라. A가 2하고 3 사이면 A가 2하고 3 사이를 가지면 자, 두 개의 하얀색의 교집합은 또 정수가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밖에 없죠. 마이너스 3밖에 없지. 여기는 좀 정수가 안 나오잖아. 그죠? A가 무엇을 가지면 잘 봐. 3을 넘어가 버리면 교집합의 정수가 2를 가져버리죠. A가 3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이다. A가 만약에 3을 가지면 잘 봐. 하얀색에는 3이 있어 없어? 있죠? 그렇지만 분홍색에는 3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갖죠. 안 갖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무조건 마이너스 3보다 더 크지만 어디까지 가질 수 있다? A가 3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부등식이 굉장히 어려운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씩 다 해봐야 해.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근데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7이야. 근데 교집합이 마이너스 3 정수 하나를 가지니까 A가 여기 오면 되네. 그럼 여기 오면 되니까 이제 생각해봐야지.
정수를 A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가지면 또 될까? 마이너스가 크면 또 될까? 2를 가지면 될까? 그 사이면 또 될까? 3이면 될까? 3보다 더 크면 될까? 계속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객관식 답안이 나오듯이 턱 하고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알겠니? 그래서 부동식은 이렇게 해서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찰칵 예쁘게 찍어놓으세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부동식에서 근의 분리 하나 남았거든. 자, 근의 분리인데 이 근의 분리도 좀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2차 부동식의 근의 분리가 이 근의 분리 33번에서 38번까지 1분문항밖에 안 되는데 설명이 한 30분 걸립니다. 3, 40분이. 알겠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해줄 테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요걸 먼저 또 사항을 먼저 또 한번 정리하자. 네가 틀렸다는 뜻이 어디 지원이도 봐봐. 빨리 끝나면 혜민이도 틀리면 우리 다 모아서 다시 한번 풀게끔 해줄 거야. 이 친구는 먼저 좀 끝나서 틀린 것만 다시 모아줬더니 이해가 된 거야. 근데 이 문제를 네가 몰라서 틀린 거지. 굉장히 신중한 기회야.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원어 먼저 오답 정리 다 하고, 네? 오늘 수업 시간 했던 걸 먼저 하시고, 우리 지원이도 집합 명